역사 완성자 유상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계시지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탈리아, 즉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요, 기원전 8세기 격인 기원전 753년 형제죠, 로물루스랑 레무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육전 끝에 형의 이름을 따서 로마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로마가 처음부터 엄청난 제국이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작은 도시국가, 지금의 로마시에서부터 시작돼서 반도를 통일하고 또 지중해를 다 장악하고 더 나아가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이런 성장을 많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들 특유의 개방성이었다고요. 사실은 개방한다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을 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의 길을 개방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개방성이 결과적으로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던 로마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뭐니 해도 바로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자,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바로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지역인 튀니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카르타고와 벌였었던 전쟁이었었는데요. 카르타고, 그냥 이거 뭐지? 웬 듣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 지중해 일대에서 가장 최강대국이었었는데요. 100년 넘게 치러졌었던 이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 끝에 최종적인 승자는 바로 로마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카르타고의 명장이 역사상 최고의 명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로 한니발 장군이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 한니발까지 무너뜨리면서 로마는 이제는 지중해를 장악했고요. 점점 많은 나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은 뭐니 해도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한 번도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영원한 황제로 추앙받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독일의 카이저라든가 러시아의 차르, 황제를 뜻하는 이런 단어가 바로 카이사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이 갈리아 지역을 실질적으로 정복해 나갔는데요. 그 관련돼 있는 책이 갈리아 원정기라는 책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카이사르는 1차 3도 정치를 이끌게 됩니다. 폼페우스, 크라쿠스와 함께 3명의 이 정치인들이 로마를 좌지우지하는 3도 정치 끝에 어느 정도 권력을 다 잡아가는 것 같았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양아들이었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섹스피어의 그 희곡에 보면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거는 좀 많이 각색된 부분이고요. 칼이 찔렸던 건 사실이지만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얘기는 실제 사료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 카이사르가 그렇게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 카이사르의 또 다른 양자였었던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그 권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요,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와 함께 또 제2차 3도 정치를 이끌게 되는데, 2차 3도 정치 끝에 전 세계 최고 미인하면 나오는 인물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아닙니까? 그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랑 짝짝꿍을 하거든요. 그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박살냈던 것이 악티움 해전인데요. 그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황제의 자리에 올랐었던 옥타비아누스, 그는 이제는 로마의 제정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이후 한 200여 년 동안 로마의 평화시대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린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가 한 200여 년 지나서 끝나고 나서 로마는 또 한 번의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군인 황제, 군인 정치 시대라고 하고요. 그 군인 정치 시대를 어느 정도 정리했던 인물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인데, 그 커졌었던 로마 제국을 4개로 나누는 사분할 통치라는 걸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마는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게 되니 그가 바로 4세기에 로마를 전성기로 다시 올려놨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이스탄불 전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죠. 그쪽으로 수도를 이동하게 되었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의 터키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까? 당연합니다. 실제 이 로마 제국은요, 어느 정도였냐? 지금의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분 대부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 일대 전부까지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차지했었던 그 로마 제국은요, 기원 후 5세기 476년 안타깝게도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 아케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로마의 역사는 끝났던 게 아니죠. 예, 이미 그 이전인 395년에 동서로마로 분열돼서 지금의 터키 지역일 때는 동로마 제국이 있지만 사실은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비잔티움이라고 약간은 비하하는 용어로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이탈리아의 역사는 게르만족의 여러 일파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었다가 한 8세기 무렵 되면서 최초의 유럽인으로까지 추앙받는 카롤루스 대제, 우리가 흔히 샤를마뉴라고 하는데요. 그에 의해서 다시 옛 로마 영토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통합되었던 영토는 그가 죽고 나서 세 아들들한테 분할되었었는데요. 그 분할되었었던 것이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입니다. 그 중프랑크가 지금의 이탈리아가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그 이탈리아는 여러 약소국, 여러 공국들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가 쭉 진행되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역사상 또 한 번의 로마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니 바로 그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과거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했었던 지금의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일대에서 일어났었던 것이 바로 르네상스인데요. 그 르네상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흥기를 얻게 되었었지만 그 얻게 되었었던 부흥은 문화적 부흥이었었지 군사적, 정치적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탈리아 역사는 좀 분열되는 형태로 진행돼 왔었어요. 그러다가 실제 지금의 이탈리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은 19세기입니다. 19세기 샤르데냐 왕국의 에마누엘레 2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탈리아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그때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장악했었던 가리발디가 자기가 차지했었던 땅을 에마누엘레 2세에게 헌상하면서 지금의 이탈리아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여행자들이 이탈리아를 찾는 이유가 있죠. 왜? 로마 문화의 유산이 여전히 잘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 남아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의 많은 역사가 1, 2차 세계대전에서 대부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었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선 독일군의 침략을 받긴 하지만 특히 로마라든가 피렌체, 베네치아 등등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전쟁이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방비 도시예요. 공격도 하지 않을 거고 피해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공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 끝에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로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있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로마라든가 피렌체, 베네치아 등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히 이탈리아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는 그 지역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이후 여러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